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GPT-4 모델을 활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코딩 관점에서 재미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진행이 될지 함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 GPT에 접속을 해서요, 4 모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 운을 띄우겠습니다.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코딩을 한다 라고 운을 띄웠고요. 제 예상대로 프로세싱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요, 프로세싱은 그래픽 및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돼 있죠? 네.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이게 중요하죠. 상호 반응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단순히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요,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 값에 반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 입력에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소리,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입력되는 소리값 혹은 빅데이터 값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라든가 주식 데이터, 감성 데이터 이런 것에 반응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요, 지능적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생성하긴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려면 어쨌든 시각화 작업이나 소리와 같은 음성적인 데이터, 더 나아가서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키네틱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할 때 이 프로세싱이 정말 유용합니다. 설치는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케치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 이 스케치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스케치를 하는데요. 그 스케치를 통해서 발전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스케치가 필요하고요. 종이 위에서 하는 스케치는 의미가 없죠.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완성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이디어 단계부터 개발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면서 발전시킨다는 컨셉으로 스케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개발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예제 파일도 만들어줬고요. 또 중요한 정보가 있죠. 프로세싱은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코딩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단어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add-on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asset이라고도 합니다. 플러그인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모두 다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추가로 제공해주는 모든 코드들을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커뮤니티가 아주 잘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는요, processing.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 픽셀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요, 이미지를 불러와서요,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미지가 먼지가 돼서 바람에 혹은 중력에 특정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상상하고 있는데요. 그걸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세싱 코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저장하고 싶은 변수가 선언이 됐고요. 그리고 각각의 픽셀 값을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 배열 리스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픽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저장하게 되는데요. 픽셀이라는 클래스는 여기 하단에 자동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픽셀 클래스 안에 보면요, 각각의 픽셀의 위치를 저장하는 x, y 좌표값하고 색상을 저장하는 컬러 값이 만들어졌고요. 각각의 픽셀의 중력 그리고 속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비티와 벨라시티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 GPT-4의 장점이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코드를 요약 정리해 주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 코드는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각 픽셀을 픽셀 객체로 만들어, 이 객체가 바로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픽셀스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픽셀 클래스는 픽셀의 위치,
색상, 중력, 속도를 저장하고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픽셀의 위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요,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반복 실행이 되는 거죠. 프로세싱은 두 개의 메인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셋업 함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셋업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드로우 함수로 있습니다. 이 셋업 함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고요.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 최초 실행될 때 세팅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값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윈도우의 사이즈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800이 600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값인데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도 매번 불러오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이 최초 실행될 때 한 번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픽셀들을 추출해서 어레이 리스트로 저장하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새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딱 한 번만 얘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로우 함수에서는요. 픽셀 값들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는요.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 위치 값이 변해야 되는데요. X, Y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할 때요. image.jpg라는 일종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미지를 불러와야만 픽셀이 설정이 되겠죠. 보통 이 이미지 파일은 프로세싱 프로젝트 파일 폴더 내에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싱을 실행을 해서요. 에디터 창에다가 챗GPT가 작성해준 코드를 복사를 했고요. 지금 이미지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최초에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저장 Ctrl S 혹은 Command S를 눌러주겠습니다. 폴링 픽셀이라는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pollingpixel.pde 프로세싱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이 폴더 명하고 파일 명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추가되는 프로세싱 파일들은 달라도 되는데요.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가 있는 메인 파일은 폴더 이름과 파일명이 같아야 된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임의로 이 파일명을 바꾸시게 되면 프로세싱이 알아서 그 부분을 또 처리를 해주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최초에 제가 저장을 한번 했는데요. 프로세싱이 알아서 폴더도 만들어주고 파일도 저장이 된 겁니다. 이 안에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해서 불러올 image.jpg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다가 image.jpg를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요. 하나 카피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요.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았고요. 지금처럼 좀 색상이 화려한 그리고 좀 강렬한 이미지를 제가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요.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다른데요. 저는 지금 다운받은 이미지가 가로 세로가 같은 정방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800에 800으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화살표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가 잘 작성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픽셀들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밑으로 쌓이게 되죠. 쌓이면서 그 컬러풀한 이미지가요.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지금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픽셀 값이 좀 덜 보이는데요. 배경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드로우 함수에서요. 백그라운드 이 부분을 255 이거는 흰색을 의미하고요. 0이 검정을 의미하죠. 0과 255 사이 값들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회색 톤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RGB 값을 넣고 싶으면 여기 3개 값 RGB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코드 결과가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픽셀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요. 픽셀을 개수를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픽셀 개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픽셀의 이 점 크기도 조금 키워서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 개수를 줄이고 픽셀의 크기를 키워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챗GPT에게 그 부분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속도가 느립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픽셀 개수를 줄이고 픽셀 사이즈를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GPT-4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미지 해상도를 줄이고 픽셀 간격을 늘려 픽셀 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겠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메인은 픽셀 수를 줄이는 거겠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픽셀 간격 설정을 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여기 픽셀 간격을 4로 해서요. 이제 모든 픽셀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4개 간격으로 픽셀을 저장하니까요. 한 4분의 1로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문 안에서요. 이미지를 이제 모든 픽셀을 한번 훑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픽셀 사이즈만큼 4씩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로 픽셀 사이즈가 줄게 되는 거죠. 자, 이 밑볼은 똑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한쪽이 4가 주니까요. 4, 4, 16 해서 16분의 1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성능이 개선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픽셀을 그리는 방법을요. 포인트에서 이제 렉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맞아떨어졌는데요. 우리가 4개의 간격으로 하게 되면 픽셀과 픽셀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각형으로 그리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각형의 크기는요. 4가 되겠죠. 픽셀 사이즈, 그죠? 여기서 픽셀 사이즈는 위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4로, 그죠? 네. 아주 잘 코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미지 품질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16분의 1로 픽셀 개수는 줄어들지만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죠. 달리 얘기하면 약간 추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의도했던 거고요. 그 결과물을 보고 여기서 얘기하듯이요. 우리가 픽셀 사이즈를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더 줄일 수도 있고요. 프로세싱이 제한한 픽셀 간격 설정 이렇게 코멘트로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코드를 카피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가서 붙여넣기 하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와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배경이 검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윈도우 사이즈가 800에 800이 돼야죠. 그리고 배경을 검정으로 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요. 지금 재밌는데요. 재밌긴 합니다. 재밌는데 지금 이 사각형을 그릴 때요. 사각형을 그릴 때 이 스트로크를 썼습니다.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요. 사각형을 그릴 때 테두리만 그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를 fill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fill 함수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색을 채워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훨씬 다르죠? 멋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얘를 8로 키워보겠습니다. 속도도 더 빠르고요. 네, 더 재밌죠, 여러분? 자, 얘를 16으로 한번 더 키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31로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추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부분을 다시 더 줄여보겠습니다. 2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은 거죠. 간격이 2면은 그죠? 4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 속도가 그래도 잘 나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저는 결과물로 한 이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화면을 좀 더 꽉 채우기 위해서요. 800이 아니라 10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으로. 그죠? 네.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시는 건요. 단순히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반응하는 부분을 넣진 않았는데요. 반응하는 부분을 넣어서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손으로 수정했던 부분을요,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1000으로 변경하고 배경을 검정으로 변경하고 사각형을 색상으로 채우고 마우스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를 변경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자, 말씀하신 대로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바로바로 변경을 해주죠. 네,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잘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윈도우 사이즈를 1000x1000으로 변경했다고 하고요. 배경을 검정색으로 설정했고요. 사각형을 색상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노스트로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노스트로크라는 거 하는 건요. 테두리 선을, 윤곽선을 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지만 안 그리고 필함수를 써서 채웠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위치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 맵 함수를 썼다고 합니다. 이 맵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 레인지에 있는 값을 다른 레인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값은요, 윈도우에서 설정이 되는 거죠. 윈도우 크기가 지금 1000x1000이기 때문에요, 왼쪽 상단 모서리가 0,0이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가 100,100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좌표가 바뀌는데요. 지금 속도 값은 1000이 되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속도 레인지는 얼마인지가 모르겠는데요. 그 속도 레인지만큼 마우스 레인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드를 좀 살펴보면요, 잘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즈가 1000x100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드로 함수 내에 배경이 검정으로 변경됐다고 코멘트로 잘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맵 함수가 있죠. 맵 함수. 자, 마우스 Y 좌표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마우스 좌표를 가지고, 자, 원래 레인지는, 범위는요, 0에서부터 이 윈도우 하이트까지인데요. 얘를 0.1에서 2, 이게 이제 속도 레인지입니다. 0.1에서 2 사이로 변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잘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 선 없이 사각형을 색상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노스트로크를 하고요. 필 함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자동으로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챗 GPT로 코딩을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코드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 매번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챗GPT가 유료라고 하더라도요, 캡이라는 게 있어서 워낙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속도라든가 그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쓰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요, 열심히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준비가 됐을 때 더 멋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설명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마우스 Y 좌표에 따라 떨어진 속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너무 친절합니다. 여기 보면 마우스를 화면의 위쪽으로 이동할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할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GPT-4가 이전 버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작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복사를 해서요, 결과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했고요. 프로세싱에서요, 지우고 컨트롤 V 갖다 넣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와우. 자, 여러분 잘 작성이 됐죠?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지금 밑으로 하단으로 하니까요, 상당히 빨라졌죠? 자, 다시 실행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마우스를 위쪽으로 하니까 훨씬 떨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위에다가 뒀습니다. 천천히 떨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멋있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고요. 이런 반응형 컨텐츠가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요,
단순히 그 컨텐츠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어떤 걸 만드느냐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의 소스는 뭐고 그 데이터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컨셉으로 그렇게 구현이 됐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해서 틀어놓는 방식은 좀 한계가 있죠. 그게 영화는 괜찮습니다. 영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간에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상황에서요. 매번 같은 컨텐츠를 틀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이런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연결은 필수 불가결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라든가 이렇게 윈도우로 테스트를 보여드리지만 이게 프로젝션 매핑이라든가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요. 공간의 디스플레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입력 값이요. 마우스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만 이게 사람의 감성이라든가 사람의 목소리 혹은 사람의 동작 이런 거에 연결이 되면요. 또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GPT-4가 갖고 있는 코딩 능력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에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실험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